이제 지방직이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하면은 9번 어디서 과거 시험을 주관을 했는지 그거 묻는 문제인데요. 기출이 없었으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교재에는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뒤에서 보겠고요. 1번부터 보면은 구석기 시대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맞춰라고 주는 문제죠. 우리는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가 된 것도 공부를 했었고요. 또 그 시기가 구석기 중에서도 전기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도 다 기출 지문이고요. 다음 2번도 보면은 기본적인 문제죠. 삼별초가 개경 한도에 반대하고 항쟁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삼별초가 도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직에서 비롯이 됐는데 그 조직이 야별초라고 배웠었습니다. 또 이 야별초가 규모가 커지면서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우군 이렇게 합해진 거라고 나왔고요. 여러분은 신발 좌우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다음 3번을 보면은 3번도 전형적인 문제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고요. 지금 사료를 보면은 사료도 똑같은 것이 보이죠. 여러분은 일본양 외양을 불에 익혀 먹는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면은 4번은 서재필이 창간을 한 것을 보고 독립신문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한글판 영문판이었고요. 다음 5번을 보면은 5번도 엄청나게 자주 기출이 됐던 내용이에요. 고구려는 영양왕, 백제는 군초고왕, 신라는 진흥왕 때 역사서를 편찬을 했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고요. 모두 자주 기출이 됐던 지문들입니다. 제가 지금 다 정리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암기법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왕의 업적 같은 암기법은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고요. 다음 6번을 보면은 1번 지문이 생소해가지고 뭐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이 모두 기본적인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택지적비를 배울 때 도교하고 관련해서 공부를 했죠. 사택지적이 인생 말년에 인생무상, 허무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세운 비석이에요. 영역 확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번을 보면은 이 7번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활약을 물어보는 건데요. 2006년에 출제가 되고 17년 만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 파트가 정리하기도 까다롭고요. 그런데 또 시험에는 안 나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암기법으로 정리는 해드리는데 막 암기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냥 해독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만 봐두라고 했어요. 생각나면 맞추고 안 나면 틀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대비가 안 됐을 건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문이 쉬웠죠. 행주산성, 행주대첩은 곽재우가 아니라 권율이니까요. 쉽게 정답은 맞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8번을 보면은 8번은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료로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도 국대보상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했었고요. 다음 9번을 보면은 과거를 2조에서 담당을 했는지 A조에서 담당을 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A조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도 A조에서 주관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출도 없고 또 특별히 강조를 하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장에서 2조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도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나머지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신 분들은 2호 예병 현공의 기능이 고려하고 조선하고 다르지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제 교재를 보면은 고려의 과거 절차 순서를 개감동 예복으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결혼식 예복 같은 거 입을 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개감동 예복 암기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애가 애붓이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났으면은 A조로에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시험장에서는 또 압박감이 또 심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E조로에서 틀린 수험생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년시가 3년마다 실시한다는 것은 쉽죠.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것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10번을 보면은 좌우합작이라는 글자를 보고 쉽게 좌우합작 치론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좌우합작 치론칙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흐름을 묻는 문제죠. 좌우합작 운동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요. 또 이승만의 정읍발언도 나오고 하니까 이러다가 통일정부를 수립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 속에서 추진이 된 것이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아니고요.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이라는 거, 그것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 지문을 보면은 3번은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번, 2번은 그 이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지문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암기법으로는 미소 짓고 잘 나가다가 읍조아리는 것으로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정읍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좌우합작운동으로 가는 거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1번을 보면은 의천에 대한 설명인데요. 천태종을 보고 바로 의천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 교재에도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한 거 공부를 했었고요. 의천, 천태종, 천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의천 사후에 교단이 분열되는 것도 봤고요. 의천은 이론 연마와 함께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간 겸수를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12번을 보면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소윤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병자호란 이후에 청해 인질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복림대군이 언제 귀국을 하겠어요? 당연히 병자호란 이후에 귀국을 하죠. 그래서 정답 지문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자호란은 인조 때고 임진왜란은 선조 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이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을 보면은 강화도하고 동학농민운동은 접점이 없죠.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가 가지고 외교장각을 약탈해 갔고요. 다음 14번을 보면은 3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인조 때는 남인이 권력을 독점을 한 것이 아니고 서인하고 남인이 공존하던 그런 시기죠. 물론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도권도 서인이 갖는 것이고요. 인조할 때 인이 어질 인자거든요. 그러면 한자도 두 이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인조 때는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앞에 사람인변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인변이 시험 모양이니까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를 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조의 어질인을 보고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를 했구나. 그리고 인조 때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5번을 보면은 15번은 세종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2번 하통도감은 고려시대죠. 하통도감에서 만든 화기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포들이 아니에요. 나무통에 화약을 넣어서 던진 겁니다. 지금 나무통을 보면은 가운데가 볼록해가지고 좀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뚱하통도감으로 암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연도 이종표 디귿이 3을 가리키고요. 우가 7을 가리키니까 1370년대에 하통도감이 설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뚱하통도감만 암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종표 연도 암기법인데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 영상 찾아보면은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앞에 영상 찾아보시고요. 다음 16번을 보면은 16번은 신간의 강령인데요.
우리는 만민정신 각기단결 그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만민정신이 유일땅으로 단결을 해가지고 독립을 이루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라고 그랬고요. 60만세운동, 조선민흥회, 정우회선언, 그리고 그 다음에 신간회인데요.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그 배경하고 신간회 강령을 같이 암기를 하는 겁니다. 신간회 활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조사단을 파견을 한 것이 있고요. 신간회, 신광회 발음이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17번을 보면은 이 17번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인데요. 이 사료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4번이 정답 지문인데요. 기출에도 같은 류의 지문이 있는데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그렇고 이규보의 동명왕편도 그렇고 둘 다 그 이전에 구삼국사를 참조를 해가지고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합리적으로 사실만을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이한 것은 적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삼국사에는 동명왕 건국설화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동명왕 건국설화가 없어요. 이규보는 이제 그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생략된 내용을 동명왕편 시로 소술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삼국사 동명사기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구삼국사가 처음부터 구삼국사였겠어요? 아니죠. 원래는 삼국사인데 뒤에 삼국사기가 있으니까 구별을 하려고 구삼국사라고 했겠죠. 같은 이름이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 같은 이름에 사기를 당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삼국사 동명사기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요. 구삼국사하고 동명왕편, 삼국사기가 서로 관련이 있구나. 삼국사기에 동명왕 건국설화가 빠져가지고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삼국사 동명사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 그것이 공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2번하고 3번은 이승유의 제왕운기, 일연의 삼국유사고요. 그리고 1번은 이규보가 강목체를 편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금운동명왕편으로 암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금운동이니까 삼행시 느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동명왕편이 시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금운동이 보배니까 이규보의 보가 보배 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규보랑도 연결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운동에서 금이 연도를 알려주는 이정표거든요. 금을 보고 기억이 1이고 의가 9를 나타내니까 동명왕편이 1190년대쯤에 쓰여졌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연도 이정표 암기법 설명은 앞에 영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서는 본조 편령 강목이거든요. 그냥 편령 강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고려시대 강목체는 편령 강목 이거 하나 배우고요. 나머지 강목체는 조선 후기에 배워요. 그러니까 편령 강목이 최초라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이 편령 강목을 여러분은 딸 편령 강목으로 암기를 할 거거든요. 강목으로 딸을 팼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딸 편령 강목. 그러면은 연도 이정표 딸이 3하고 1을 가리키니까 이 편령 강목이 1310년대에 쓰여진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서가 1310년대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규보는 100년 전쯤에 한려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규보는 강목체 사서를 편찬한 적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금운동명왕편, 딸편령 강목 이걸로 해가지고 역사서 편찬 시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종표 연도 암기법을 이용을 하면은 연도를 암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실력은 단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0페이지짜리 기출교재 한 권으로 한국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교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연도를 암기하는 스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종표 연도 암기법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보면은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 독립무군부죠. 이 독립무군부도 독립무군부 캐로 암기를 하면은 1912년에 결성이 된 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무군부 본캐는 유생이에요. 유생. 이 유생들이 부캐로 의병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이종표 연도암기법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또 여러분들 처음부터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또 이 정도로만 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이종표 연도암기법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을 보면은요. 우리 조선의 역사 발전 과정이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을 거쳐왔대요.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가 조선너네는 고대 사회에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없는 미개한 국가였다. 너네는 중세로 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정체성론을 주장을 하니까 아닌데 우리도 보편적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발전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사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남훈이 조선봉건 사회경제사에서 주장을 한 내용이고요. 백남훈은 어떻게 이론 구성을 했냐면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은 이 유물사관은 오직 물질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누가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생산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 발전 단계가 구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중세 봉건사회를 한번 봤더니 토지를 통해서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영주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농노를 통해서 물질을 생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용주하고 농노의 관계가 우리 지주존호제, 지주하고 존호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백남훈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고대 사회부터 중앙 집권이었잖아요.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는 우리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남훈이 만든 용어가 뭐예요? 아시아적 봉건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봉건제 사회를 설명을 했죠. 백남훈이. 이것을 지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또 한국사를 세계사적인 보편성 위에서 체계화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려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백남은 보편적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100대를 버는 남자는 보편적이다. 1000대를 버는 천남은 보편적이지 않지만은 100대를 버는 남자는 보편적이다. 백남은 보편적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백남훈이 보편적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했구나 그렇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을 보면은 20번도 쉽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4번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이지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미국이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를 하니까 미국이 남한의 군사적 개입을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1번 인천 상륙 작전을 마킹한 친구들은 없을 것이고요. 다음 3번부터 보면은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을 원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휴전협정에도 우리나라 사인은 없습니다. 또 휴전협정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포로 석방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승만 정부는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립니다. 왜?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을 방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한 거 이게 휴전협정 이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전협정은 1953년이죠. 우리는 휴전이 전쟁을 멈추는 거니까 멈춤 휴전협정을 해가지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연도 이종표 범위 53을 가리키니까 연도를 또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발제의 개헌도 맨발제 개헌으로 암기를 하면은 맨이 51을 가리키니까 이 발제의 개헌도 1952년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제의 개헌 역시 휴전협정 이전이란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방직 시험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공부 시간을 적게 투자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고요. 과연 어떤 공부 방법이 어울까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